안녕하세요. 컨세상 약초TV입니다. 저는 오늘 매실 나무 아래 와 있습니다. 요즘 시장 통에 매실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주부님들이 이 매실을 구입, 집에서 매실 효소를 많이 담고 계십니다. 매실 효소를 많은 가정에서 담고 있지만은 사실 정확한 방법으로 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부들은 그냥 설탕을 뒤범벅으로 많이 넣으면은 좋은 효소가 되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치를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면은 발효가 잘 된 김치가 될 것이고, 만약에 소금을 가득 부어버리면은 김치가 아닌 염장식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50년 동안 보관해도 김치가 시지도 상하지도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금 많이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드시면 안 될까요? 바로 이 매실 효소로 담을 때, 이것뿐이 아닌 돌복숭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소를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탕의 양입니다. 얼마만큼 설탕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효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액기스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설탕 액기스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효소로 만들 것입니까? 효소란 즉 발효된 물질이죠. 발효식품입니다. 충분하게 발효가 되면은 그 속에는 효모균, 유산균, 그 외에 수많은 즉 160여 가지의 인체에 유익한 많은 균들이 거기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효소를 드시면은 보약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설탕 뒤범벅을 해가 드시면은 바로 설탕 시럽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TV나 때론 매스컴에 혹시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나와서 그냥 그 효소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효소를 담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발효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은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즉 50브릭스를 넘어가면은 미생물이 한 마리도 살지 않는 순수한 설탕 시럽, 즉 설탕 액기스로 바뀝니다. 그런 거 드시는 것보다는 발효가 잘 된 미생물이, 즉 효모균이나 유산균이 풍부한 그러한 식품을 드시도록 하십시오. 효소 잘 담으면은 보약이 될 것이고, 설탕 뒷범벅으로 담으면은 설탕 시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설탕을 용기에 매실 넣고 그냥 설탕 넣고 위에 혹시 뚜껑에 랩 씌워서 보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면은 효소가 아니라 그냥 설탕 시럽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보약 효소를 담을 건지 우리 부교수님과 같이 시연을 해가면서 실제로 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라에 있는 매실의 양은 약 5kg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실을 구입해 오실 때도 작은 매실은 좋지 않습니다. 씨의 무게는 매실 전체의 약 25%가 씨의 무게죠. 즉 폐기물입니다. 과육 속에 있는 성분을 먹기 위해서 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육이 적은, 즉 작은 매실은 씨만 많을 뿐이고 과육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담으시려고 하면은 이 청매실보다는 적당하게 익은 황매실이 더 좋습니다. 황매실은 당분도 풍부하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구연산도 풍부하고요.
황매실을 가지고 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설탕량은 얼마큼 넣으면 되는지 부 교수님과 직접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실 5kg, 옆에 보이시죠? 백설탕 3kg입니다. 자, 이것을 넣으면은 약 65 내지 70% 정도가 양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설탕을 뜯어서 넣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매실 효소 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용기에 바로 담기 전에 이러한 나라에서 깨끗하게 손질한 매실을 담고 이곳에 설탕을 부어가지고 설탕이 최대한 녹을 때까지 최대한 박박 문질러 가면서 뒤집어 줄 겁니다. 자, 다 됐습니까? 예, 드러내고 여기에 지금 그럼 매실 5kg에 설탕 3kg네요. 네. 자, 요걸 매실에 상처가 나도록 박박 문질러 가면서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매실 표면에 상처가 나서 즉 설탕이 잘 녹게 되고 때로는 과육이 즉 과즙이 잘 나오게 되죠. 우리가 바로 원하는 게 과즙입니다. 뒤집어 가면서 해주세요. 좀 용기가 크나 작나요? 아이, 작아요. 저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그릇이 작아서 큰 데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박박 문어주세요. 최대한 문질러 주면은 매실 표면에 상처가 나서 설탕이 잘 녹게 됩니다. 지금도 이미 녹고 있죠? 잘 녹고 있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용기에 바로 넣지 말고 큰 다라에서 전체 무게의 약 70%의 설탕을 섞어 가지고 최대한 문질러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로 옮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내부에 씨앗이 싫으면은 매실 하나하나를 도마기에 올려놓고 때려서 즉 깨가지고 내부에 씨를 골라내고 과육만 효소를 담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일이 좀 많겠죠? 자, 이렇게 최대한 지금 설탕 다 녹아갑니까? 네. 예, 이렇게 하면은 설탕이 그냥 하루째 자고 나면은 설탕이 거의 녹습니다. 다 됐어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한지나 때로는 다른 뚜껑으로 덮어 놓으십시오. 하루째 지나고 나면은 물이 흥건하게 생길 겁니다. 어제 설탕을 버무리 가지고 매실을 효소를 담아 두었습니다. 자, 설탕을 최대한 빡빡 문질러 가지고 두면은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생기죠. 이제 밑에 가라앉아 있는 설탕을 다시 충분하게 뒤집어 가지고 저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 용기에 옮겨 담아 놓으면은 설탕이 완전히 녹아서 하나도 없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시가 나는 대로 수시로 또 뒤집어 주고 자꾸 저어주면은 바로 발효식품이 되는 겁니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브릭스가 50브릭스 이상 되면은 미생물이 즉 유산균이나 효모균이 한 마리도 살지 않는 순수한 설탕 시럽으로 즉 설탕꿀로 된다 그랬죠. 그것은 효소가 아닌 바로 액기스입니다. 설탕 액기스. 자, 이렇게 하루 전날 설탕을 섞어서 최대한 문질러 두면은 이 매실 몸통에
상처가 생기게 되죠. 하루쯤 두면은 매실에 있는 과육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므로 물이 흥건한 매실액이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본 용기에 옮겨 담아 둘 겁니다. 매실 담는 법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실을 사 오시면은 깨끗하게 손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큰 다라에 붓고 설탕을 전체 매실 무게에 약 60 내지 70%를 넣습니다. 그러면 10kg 같으면은 설탕 6kg 내지 7kg 그 정도를 넣고 최대한 빨래하듯이 빡빡 문질러 버무려 줍니다. 하루 저녁 재워 두시면은 이렇게 흥건하게 물이 나와서 설탕이 다 녹게 됩니다. 다음에 본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아래 위를 섞이도록 뒤집어 주면은 발효가 될 것입니다. 발효가 될 때는 다른 막걸리를 담아도 그러고 다른 타 발효를 시키는 것도 반드시 가스가 발생되죠. 즉 CO2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밀봉해서는 안 됩니다. 밀봉하면은 즉 사람 목에 빈종이를 하나 씌워가지고 묶어두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다 죽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귀한 발효식품 효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탕 뒤범벅을 해가지고 그냥 창고에 두시면은 이것은 효소가 아니다. 한마디로 설탕 꿀입니다. 충분하게 발효가 된 효소로 드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매실 효소를 담아서 뭐 할 때 쓰십니까? 반찬할 때만? 아니면은 물에 타서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반찬할 때만 넣고 있죠. 그러나 충분하게 발효된 효소를 물에 희석시켜 꾸준하게 드시면은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드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된 엑기스 원액 약 20%입니다. 20%를 넣고 생수 때로는 끓여서 식힌 물을 약 80%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살며시 닫아가지고 상온, 즉 부뚜막 주변이나 아니면은 식탁 주변에 올려놓으시고 약 3일 정도를 두십시오. 그러면은 안에 당도가 많이 내려가 있죠. 50브릭스였다라고 한다면은 5배로 희석시키면은 약 10 내지 15브릭스가 나오죠. 아주 좋습니다. 15브릭스는 일반 보통 과일의 당도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 내지 3일 정도 두시면은 맛이 새콤해지죠. 새콤해졌다는 얘기는 바로 초산, 즉 식초화 되어 간다. 제일 좋은 효소는 달짝지근한 효소가 아니고 새콤한 효소입니다. 설탕을 많이 섞으면은 평생을 두어도 식초가 안 됩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발효시켜 가지고 당도를 내려주면은 바로 천연 매실 식초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새콤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거나 때로는 찜질방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가족들이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조금씩 드시면은 최고의 매실 보약 효소를 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돌복숭 담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또 묻는 분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자, 과실이나 때로는 잎에 붙어 있는 흰 가루, 즉 털 같은 것은 폐렴이나 때로는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가 있죠.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겁니다. 수시로 저어주고 밀봉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밀봉을 하느냐 안 하입니다. 어떤 분들은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뚜껑 콱 닫아가 두었더니 여름날 어디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통이 꽝 터져가지고 온 집안을 난리법석을 피운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메쉬를 이제 본 용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자, 용기 보이시죠? 이러한 위에가 넓은 용기에 담으십시오. 그래야만 이제 앞으로 계속 저어주고 뒤집어 줄 겁니다. 혹시 입구에 조그만 데 담아가지고 두시면은 여러분들 무슨 재주로 저어줄 겁니까? 그리고 용기도 되도록이면 좀 큰 데 하십시오. 자, 이곳에 메쉬를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뒤집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자꾸 뒤집어 줘야 밑에 설탕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해가 되죠. 잘 담아두었다가 드시면은 피를 맑게 합니다. 강장, 근위작용,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매우 뛰어나죠. 배탈, 설사에도 이 매실 효소를 한 잔씩 드십시오. 아주 최고의 약이 될 것입니다. 그거 외에 관절염, 때론 관절통 이런 데도 매실이 좋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간 기능을 또한 높여주죠. 그래서 인체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눈을 밝게 할 것입니다. 신장 기능을 좋게 하여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단지 잘 담은 효소를 드실 때만이 그렇습니다. 설탕 뒤범벅을 한 설탕 시럽, 설탕꿀을 드시면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죠. 그러한 효소는 드시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